핵심 메시지는요. 좋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예쁜 공간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잘 쓰이는 공간이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공간 변화를 시도해서 학교에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수업의 변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의 변화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학교 전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1903년 개교한 이래로 총 학급수가 30학급이고 75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희망의 첫걸음이라는 어떤 슬로건으로 저희는 도서관동 건물의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고요. 2단계로는 학교의 심장, 새로 태어나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본관동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 잠시만요. 네,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은 이제 공간 혁신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린 스마트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 스마트 스쿨의 핵심 요소 4가지를 다 공간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공간을 만들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 기획부터 사용자 참여 설계까지 이렇게 우리가 꿈꾸던 학교의 모습을 함께 그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학교 공간 혁신의 이 공간의 컨셉은 학생 중심 공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중심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수업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학생의 하루 생활 전체를 담는 어떤 공간이라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학생이 좀 더 오랫동안 머물고 또 스스로 배우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가지고요. 4가지를 잡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머물고 싶은 공간, 또 우리 학교는 배우는 방식이 달라지는 공간, 또 우리 학교는 스스로 공부하는 공간,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서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이런 컨셉으로 저희는 공간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 23년 이런 2가지 동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작년 25년에 저희는 큰 고민을 받았습니다. 단순하게 공간만 미래 학교가 아니라 이 공간을 담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미래 학교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10대 과제 중에 하나가 전북 미래학교 운영인데요. 저희 학교는 작년에 모든 교직원 동의의 100%를 얻어가지고 2026년 전북 미래학교 계획서를 넣고요.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총 3년간 전북 미래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 미래 공간에 맞는 미래 교육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구성원 모두가 미래학교의 방향에 맞게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기초 학력을 바탕으로 깔고 그다음에 교사 중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 다음에 요즘에 많이 추구하고 있는 AI라든지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전 교사가 받아가지고 실제 이렇게 완성된 미래 공간에서 미래 교육을 운영하는 것. 그래서 저희는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이 운영될 때 비로소 미래 학교가 완성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공간의 특징은요, 크게 본관동, 또 도서관동, 강당 이 3가지의 큰 동이 연결된 배움의 구조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공간의 연결이 그냥 건물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 생활 전체를 하나의 학습 생태계로 연결하는 그런 구조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먼저 본관동은 교과 수업 또 특화 수업 홈베이스 스마트 교실이 있고요. 여기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은 한 3m의 브릿지를 건너면 도서관동으로 이동합니다. 거기는 아이들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면서 소그룹 활동을 통한 어떤 세미나라든지 또는 도서관 또 학생 자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조금 더 건너가면은 강당, 이 강당과 경화몰은 특강이라든지 대규모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저희 본관동은 총 5층 건물인데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1층은 어떻게 보면은 핵심 기능이 행정 기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로비가 협소하고 굉장히 꽉 막힌 공간이었고요. 2층, 3층, 4층이 바로 학생들이 주로 수업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홈베이스의 부재 또는 협업 거점이 부족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과거에 교과 교실제로 했던 수학실, 과학실
국어실 이런 교실들이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융합 인프라가 미흡했습니다. 이런 우리 공간의 문제를 분석을 해서요, 저희들은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먼저 1층은 소통 및 쉼의 공간으로 해서 답답했던 2층의 친구를 없애가지고 들어왔을 때 탁 트인 어떤 공간으로 열린 로비라든지 전시 공간, 또 웰컴 로비나 여러 가지 학생 라운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중심 공간이라는 컨셉에 맞게 교실 모든 그 건물의 중앙이 전부 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각각의 행정학급이 있는 교실임에서 동시에 홈베이스가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아이들이 정말 홈베이스가 단순하게 그냥 쉼의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층은요, 스팀 미디어실 특화교실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는 한편은 예술 공간, 또 한편은 인문사회존, 수학존, 또 마지막 오른쪽 측면은 과학, 그래서 건식과학실, 습식과학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특별 교실들이 있는 어떤 미래형 어떤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층별 어떤 그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중앙은 전부 다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학생 중심의 공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1학년을 제외한 2학년, 3학년들은 이동 수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년의 학급의 그 반을 1학년 1반 이게 아니라 제101 강의실 명을 다 바꿔서 이동 수업에 따라서 이 수업은 어떤 강의실을 운영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저희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관동의 공간 배치는 1층은 이렇게 웰컴 로비, 마직 카페, 러닝 그라운드, 학생 중심의 어떤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요, 소통이라든지 또 만남의 공간, 또 전시나 안내의 공간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2층부터 4층까지가 주 교실로서 기존의 일반 교실에다가 홈베이스를 같이 연결을 해서 아이들이 수업 전후에 활동을 연계할 수가 있고 스스로 뭔가를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홈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변화로 인해서 학생들의 어떤 일상이 너무 달라진 것이 눈에 띄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층은 여러 특화 교실들 서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스마트 교실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1.5칸을 터가지고 여기는 스마트 교실로 만들어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아이들마다 모두명으로 또는 자신의 어떤 그 발표 내용들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도서관동은 총 4층의 건물인데요. 이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1층은 소통 쉼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게 경화물, 그래서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열린 공간, 그래서 실제 많은 특강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1층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입니다. 타이틀을 저희가 쉼표로 적어가지고 아이들이 여기서 쉬는 공간이고요. 2층은 미래형 교육 공간을 해가지고 저희가 1인 스마트 학습실이라든지 1인 미디어실, 또 에듀테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아직 지금도 진행 중인 어떤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3층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동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크고 작은 휴식 공간이라든지 세미나실, 또는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아트리움, 이런 천정이 있는 어떤 공간을 조성을 해서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또 실제적으로 여기서 많은 학습과 배움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주도형으로 어떤 뭔가를 만드는 그런 어떤 작업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또 이렇게 스스로 자습 시간이 되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도서관동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층은요, 예술 공간입니다. 학생 자침 예술 공간으로 저희가 꾸몄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학생 자치실이 4개가 있고요.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음악실, 또 각종 전시, 이런 것들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그냥 딱 그 시간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저희의 컨셉이 학생 중심의 공간이라는 것을 충분히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도서관동입니다. 공간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수업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요. 이런 수업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이 있었고, 또 인문사회존에서는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이런 토론,
토의, 공유, 발표형 수업이 진행이 되었고, 과학실은 말 그대로 그냥 이론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실제 과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험부터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그런 결과 공유하는 중심 수업이 되었고, 마지막 예술 수업도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공간이라는 것은 수업을 대신하진 않지만 수업의 밀도와 또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고교학점제가 전면 올해 2년차로 시행이 되면서 2학년, 3학년에 이동 수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층과 3층, 즉 2학년 교실과 3학년 교실에 1.5칸의 대강의실을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은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수업이 인원수가 많은 어떤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 최대 37명 또 40명까지 있는 어떤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수업들을 이동해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설명이라든지 화면 공과 중심이 되는 어떤 수업이라든지 또는 죄송합니다. 네, 다인수 어떤 학생들이 이제 이용하는 그런 수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전체 학생이 함께 참 이렇게 되게 큰 어떤 공간으로 이루어진 수업이고요. 이 수업은 그러니까 수업 인원수가 많은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다음에 5층에 있는 인문사회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문사회존은 스마트 교실을 구축한 어떤 그 공간인데요. 1.5칸을 바탕으로 해서 지었는데 6개의 모두명 스테이션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면에 86인치 대형 모니터가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사를 찍는 어떤 그런 카메라가 있고, 결국 교사의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교사가 설명한 다음에 학생들이 대형 화면과 모든별 화면을 통해서 자료 공유라든지 발표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문사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발표나 토론 수업이 하는 그런 수업들을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수업을 한 결과 단순하게 학생이 수업의 청자가 아니라 수업의 참여자이면서 또 발표자 또 공유자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사양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3월 초에 연수를 막 받아가지고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뭐 대표 수업으로 또는 공개 수업으로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공간을 바꾸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단순하게 교사의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모니터에 띄우고 서로 발표하고 협력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참여형 수업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실인데요. 뭐 과학실은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단순하게 이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설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실험이라든지 이런 결과 공유가 필요한데요. 실험 전 개념 설명을 큰 대형 화면을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실제 여러 가지 모든별 협력이라든지 실험을 통해서 학생 참여라든지 몰입도가 향상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학 수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설명은 듣는 교과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직접 관찰하고 또 실험하며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을 변화했더니 결국 이 과학 교과의 어떤 특성에 맞는 수업을 더욱더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실은 실험과 탐구 또 설명과 공유가 함께 이루어지는 과학학습의 중심 공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과학 선생님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요. 저희가 예전에는 뭐 물리실, 화학실, 지구과학실, 생명과학실로 구분했는데 지금은 건식과학실, 또 습식과학실 이렇게 구분해서 어느 때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공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공간은 저희가 도서관동에 음악실이 있고요. 본관동에 미술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단순하게 교과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안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공유되고 발표하는 그런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예술공간의 수업이 학교 문화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표현이 전시, 발표, 또 공동 감상으로 이어지는 어떤 수업이 되었고, 단순하게 듣고 끄덕이는 수업에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공간의 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저희가 없었던 홈베이스입니다. 홈베이스는 단순하게 그냥 쉬는 공간의 역할 또는 대기 시간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주 찾는 공간이고 여기에서 쉬는 학생은 쉬지만은 또 다음에 어떤 공부를 할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공부하는 공간이 되었고요. 학습과 회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고 또 이 공간의 변화가 결국 학생 생활의 어떤 모든 모습들을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은 뭐 핸드폰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눈에 띄는 변화고요. 그다음에 도서관동도 역시 달라졌습니다. 단순하게 책을 대출하고 열람하는 그런 기능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조용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자율성 또 자기 주도 학습을 일상 속에 실현하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이 되었고, 결국 자기 주도 학습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교의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한 게 바로 도서관동의 큰 변화이고요. 또 학생들이 수업이라든지 수업 후에 복습이라든지 이런 자기주도의 학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동은 학생이 남는 시간에 가는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러 찾아가는 그런 공간, 즉 학교의 어떤 그 문화를 바꾼 공간이 바로 이 도서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원고를 내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땄거든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어떠니? 공간이 변하니까 어떠니? 라고 했더니 쉬는 시간 또 공부하는 시간 잘 쓰게 되었어요. 또 직접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이런 걸 만져보니까 더 집중되고 더 훨씬 학습의 효과가 높았다라는 만족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학교가 수업만 듣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마지막 학생들이 체감한 변화는 결국 이렇게 공간 선택권이 확대가 되었고 수업 몰입도도 정말 좋아졌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되었다. 또 학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데요. 이 학교에 머무는 경험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수업 장소를 넘어서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었다. 결국 학생 중심의 공간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학생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간은 수업 방식을 바꾸고 또 공간은 학생의 빈 시간을 바꾸면서 동시에 공간은 우리 학교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조성 사업이 바로 공간 혁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공간 혁신이 수업의 가능성을 넓혔고 또 홈베이스와 도서관동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일상이라든지 또는 학생 자치라든지 학생 문화 학교 문화를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100%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스마트 기기랑 기구, 가구 또 세부 운영 방식은 지금도 저희가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래의 공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공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을 소프트웨어를 저희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 혁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저희 학교는 미래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